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올해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됐죠. 이 쓰레기가 충청권 소각장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자 연합뉴스 천재상 기자 보도인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소각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지자체가 충청 지역 업체에 쓰레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관련법상 생활쓰레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인데요. 민간에서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충청 지자체들은 이걸 허용했을까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도권 쓰레기를 막아섰다는 거 보니까 지자체에서 허용한 일은 아니었네요. 지난주에 충남도는 이 업체를 한 달간 영업 정지 조치를 하고요. 청주시도 위반사항 적발되면 즉각 행정처분하겠다 그랬고요. 충북도도 생활 폐기물 지역 간 이동을 막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자체 소각장을 마련하겠다. 각 지자체들이 언론마다 보도된 걸로 아는데 준비가 늦고 있나 봅니다. 저는 서울 지역 생활 쓰레기가 경기도권으로 산업 쓰레기로 둔갑해서 넘어온다. 이 기사만 주목해서 봤는데요. 이런 얘기면 경기도도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떠넘긴다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전 지자체가 예산 확보 다 하고 준비 다 마쳤다고 발표했는데 만약 그 예산이 생활 쓰레기를 충청도 소각장으로 떠넘기는 예산을 포함한 거라면 정말 유감입니다. 유예 기간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난 수년간 유예 기간이 이미 있었습니다. 결국 대안 마련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건데 비수도권도 당연히 소중한 우리 땅이고요. 비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도 4년이 지나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럼 이런 미봉책이 해법이 돼서는 안 되겠죠. 2026년이 마지막 유예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의 각 지자체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과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자체 소각장 확보, 건설, 재활용, 생활용 분류센터 건설 이런 것들이 정책 공약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도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가는 상상력을 드립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기후. 지금 출발합니다. 기후 톡파원.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둘레길의 안내자 장지호님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제목, 도롱뇽에서 고갯마루까지 만수산을 걷다. 한때는 어둡고 삭막했지만 2012년 인천 둘레길 추진단과 인천지속발전협의회, 시민과 학생 140여 명이 함께 벽화를 그리며 터널의 분위기가 한결 포근해졌습니다. 인천 둘레길 위에 문화심기를 주제로 걷는 사람들의 모습과 자연 그리고 만사민의 도롱뇽이 담긴 벽화는 화가의 밑그림 위에 봉사자들이 색을 칠해서 완성한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인천 최대의 도롱뇽 서식지 만사민의 도롱뇽 마을에 닿는데요. 만사민은 만수 3동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겨울에는 잠시 숨을 고르지만 봄이 되면 계곡 곳곳에서 도롱뇽 알이 깨어나 생명이 꿈틀대는 풍경으로 변신합니다. 여름에는 등나무 터널 아래 벤치가 등산객들의 쉼터가 되죠. 여기서 좀만 더 오르면 불로 약수터가 나오는데요. 한 잔 마시면 병이 낫고 수명이 늘어난다는 글귀는 남아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수질 문제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숨을 고르며 쉬어가기에는 여전히 좋은 자리예요. 자, 이제 금마산 능선으로 가볼까요? 해발 201m, 비단결 같은 말에 등을 담은 산이죠. 이 일대는 1991년까지 은을 캐던 부평광업소가 있던 곳인데요. 한때는 전국의 은 생산량 상당 부분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은마산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2005년 만원산 터널이 뚫리기 전까지 만수산은 부평과 남동을 가르는 높은 벽이었지만 이제는 무장의 나눔길을 따라 누구나 소풍 오듯 오갈 수 있는 산이 되었습니다. 정상 전만대에 서면 오이도부터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까지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풍경을 뒤로하고 철마산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군부대 철조망 옆으로 별리현, 별리고개라고 불리는 고개에 닿습니다. 옛날 한양에서 먼 길 떠나는 이를 배웅하며 이별을 나누던 자리였죠. 어떤 길은 문학동을 거쳐 능허대로 이어졌고 또 다른 길은 수산동 폭으로 이어져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넘었다 해서 비류고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정의 끝에는 무네미 고개, 수현이 기다립니다. 물을 넘기려다 단단한 안반에 막혀서 실패했던 흔적이 남은 곳입니다. 넘지 못한 덕분에 오늘날의 울창한 숲길이 남았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별의 정서를 품은 별리고개, 도전의 흔적을 간직한 무네미 고개, 이 둘을 지나서 수연 마을에 닿으면 다시 도심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도롱뇽의 생명력부터 사람들의 손길, 고갯마루에 남은 전설까지 만수산은 여러 겹의 이야기를 품은 산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 길을 이어서 소래산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도롱뇽이 알을 낳고 사람들이 벽화를 그리고 누군가는 끝내 넘지 못한 고개. 요 앞부분 얘기가 좀 더 있었는데요. 장지호님이 지난달에 만월산의 든든한 기운을 전해주셨잖아요. 오늘은 인천의 남북을 가루는 큰 줄기이자 장수와 축복의 상징으로 알려진 만수산, 옛 이름으로는 금마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은 이름처럼 여러 얼굴을 가졌는데요. 만수무강에서 온 만수산은 장수의 기운을 품은 산으로 여겨졌고 산의 형세와 지형에 따라서 금마산, 철마산이란 이름도 있습니다. 부평구와 남동구의 경계를 잇는 만월 만수산 연결 다리에서 시작하는데요. 2017년에 완공된 이 다리를 건너서 계단을 내려오면 호구포로 아래 지하 통로인 벽화터널이 나옵니다 하면서 벽화 이야기로 이어졌죠. 이 정도면 제가 다니는 출퇴근길에도 어떤 사연이 쌓여 있지 않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다. 장지호님 얘기를 들으면 인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재밌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이런 역사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주셔서 그게 정말 좋네요. 매달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립니다. 샵 0999로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톡파원 사연 올려주시면요.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 1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생방송 중에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글을 낭독하죠.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 시간인데요. 하루에 2분 소리내서 낭독하면 치매 인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뇌영상 최고 권위자 가와시마 류타 교수의 말인데요. 우리 모두의 두뇌를 젊게 만드는 하루 2분 낭독. 오늘의 기후 청취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기후글이 아니어도 되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글이면 어떤 글이든 많이 추천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낭독 글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낭독했으면 하는 글을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 추천하는 책 제목과 저자 이름도 꼭 같이 보내주세요.
매일 4부에서 한 분의 글을 낭독하고 그날 낭독글로 추천된 분께는 일주일 안에 10,000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호응 부탁드릴게요. 중복 당첨도 가능하니까요. 한 분이 여러 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 드디어 11번째 사연인데요. 1월 16일 금요일. 오늘은 한종애 님이 추천하신 글이 선정이 됐어요. 먼저 홍소영 작가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 이 글을 어떻게 낭독글로 선정하게 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네. 기홍 작가입니다. 네네. 오늘 선정하신 글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의 글이 실린 책은 신원섭 산림학자가 쓴 숲으로 떠나는 건강 여행인데요. 숲이 왜 우리에게 편안한 공간인지, 또 어떻게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지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책이에요. 숲은 휴식 공간일 뿐만 아니라 빛과 공기, 향기와 리듬이 어우러진 하나의 건강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출간한 지는 오래됐지만 시대를 타지 않는 유익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네. 이 책 내용이 꽤 폭넓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추천해 주시는 배경이 있다면요. 네, 한종혜 님께서 보내주신 글은 이제 그 중에서도 숲에서 쬐는 햇빛에 관한 얘기인데요. 나무 사이로 걸러진 부드러운 햇빛이 비타민 D의 합성과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요즘처럼 해가 짧은 계절에 더 필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숲의 햇빛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어디 깊은 산속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강원도나 북한산이나 어디 멀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요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덧붙일 얘기가 있다면요.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숲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서 숲은 너무 먼데 뭐 멀죠.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글의 핵심은 숲 자체라기보단 햇빛이에요. 음. 세로토닌은 숲에서 무슨 공기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을 때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요. 집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 동네를 산책하며 쐬는 햇빛처럼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빛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밤에 네. 잠들기 힘든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라도 햇빛 샤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 작가님은 혹시 산책 많이 하시나요? 햇빛 보러? 어떠신가요? 아, 네. 무조건 나가요. 정말 나가고 아. 안 나고 차이가 큽니다. 매일매일이요? 네네. 네. 의외로 의외로 이렇게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많아요. 저는 그래요. 오늘 홍세영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햇빛 보러 안 나갔다 하는 분들 지금 추운데 나가시지 말고 내일 나가세요. 내일. 홍 작가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래요. 주말이네요, 또. 지금까지 홍소영 작가님이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글 왜 요걸 선정했는지 이유 얘기해 주셨는데요. 숲의 햇빛 이게 어떻게 좋은지 오늘 한종애 님이 추천하신 숲으로 떠나는 건강 여행 이 수록된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햇빛의 여러 효과는 햇빛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파장이 각기 다른 역할과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숲속의 햇빛을 쬐는 것은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을 한꺼번에 쬐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것과 같다. 숲의 햇빛이 주는 또 하나의 큰 선물은 비타민 D다. 비타민 D는 가히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만큼 다방면에서 그 효과가 크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햇빛이 우리 몸에서 합성하는 비타민 D는 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치주염까지 각종 질병을 막아준다. 상상해보라. 숲속에서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햇빛이 내 몸에 닿는 느낌을 솜니부리 포근하게 감싸는 듯 행복한 기분에 빠질 것이다. 숲속의 햇빛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하고 몸 안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한다는 거다. 햇빛을 받는 양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활력이 떨어지고 심신이 위축되어 기분까지 가라앉게 된다. 봄과 여름에는 생기가 돌다가 가을철이 되면 자꾸 외로워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우울증을 앓게 된다.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료에서 광선요법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다.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팀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 지연 증후군 환자 50명 중에서 40명이 광선 치료를 한 다음에 정상적인 수면 습관을 되찾았다. 지금까지 한종혜 님이 추천해 주신 신원섭 산림학자의 숲으로 떠나는 건강 여행이었는데요. 햇빛이 식물이나 동물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당연히 이렇게 좋겠죠. 우리도 동물의 한 분류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을 햇빛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포근한 햇빛이다. 홍소영 작가님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불렀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햇빛이죠.